강연에 1부터 4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3번 연속해서 던질 때 바닥면에 닿는 밑면에 적힌 세 수의 합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6의 배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어떠한 값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자, 정사면체니까 1부터 어디까지예요? 4. 그러면은 세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세 번 다 4가 나오더라도 합에서 나올 수 있는 맥시멈은 얼마야? 12가 되겠지. 맞죠? 4가 3번 나와도 더하면 12일 거 아니야. 12 이상은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6의 배수 중에 내가 누구하고 누구만 체크하면 되겠어? 6하고 뭐만 체크하면 되겠니? 12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어떻게 되면 6이 될 수가 있어? 이거 계산할 때 얘들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계산하려면 일단 한쪽에 다 몰아줘. 한쪽에 다 몰아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4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지. 4가 나오고 하나하나 나오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니? 여기서 1씩 이렇게 넘겨줘. 1씩 1 넘겨주면 뭐가 되겠어? 3, 2,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1 넘겨주면은 2, 3, 1이잖아. 그건 똑같잖아. 3, 2라고 해.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넘겨주면 뭐가 되겠니? 2, 2가 있을 수가 있겠다. 됐죠? 2 나와도 6이 될 거니까. 2, 3, 1은 안 돼요? 어? 똑같은. 아니 그러니까 2, 3, 1은 3, 2, 1 가지고 이제 계산할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4, 1, 1 나오는 경우, 3, 2, 1 나오는 경우, 2, 2, 2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4, 1부터 한번 해볼게. 주사위 몇 번 던진다고? 3번 던져. 잘 들어봐. 주사위 몇 번 던진다고? 3번. 3번 던진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뭐가 정해지는 거니? 순서가 정해져. 첫 번째 던졌을 때 얼마 나오냐? 두 번째 얼마 나오냐? 세 번째 얼마냐? 이렇게. 나는 결론적으로 4, 1, 1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4, 1, 1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할 거야. 알겠니? 자 봐봐. 4, 1, 1이 나오는 케이스는 첫 번째 4 나오고 나머지 1, 1. 그 다음에 두 번째 4 나오고 1, 1. 세 번째 4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얘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4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딱 정해주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 나오면 돼? 1 나오면 되잖아. 잘 들어. 4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딱 정해줘. 몇 번째 나오는지만. 그럼 나머지는 뭐 나오면 된다고? 1 나오면 돼. 그럼 내가 당연히 3번을 던지니까 첫 번째 4 나와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4 나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뭐 나와라? 4 나와라 하는 경우도 있겠지. 결론적으로 4, 1, 1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3, 2, 1 나오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일까? 3, 2, 1 나오는 경우는 잘 봐봐. 1, 2, 3이라는 의자에 3, 2,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내가 뭐 할 거야? 그냥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 같은 3, 2, 1은 같은 게 있니 없니? 같은 게 없지. 같은 게 없잖아. 같은 게 없는 거를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지? 3팩이야. 네. 3팩.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겠지. 3, 2, 1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첫 번째 온 거를 뺀 두 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가 돼.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똑같은 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문과 쪽으로 가서 고3 때 확통을 배우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배웠어? 순열 하나만 배웠지. 그때 가잖아? 원순열 배워. 순열 중에 또 종류가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어. 또 중복순열이 있어. 역순열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나눠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그걸 설명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고 어떤 케이스에 그거를 써야 되는지를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그 설명을 안 할 거야. 그 대신 쌤이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있을 때는 포인트 그거 똑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다른 거 하나가 어디에 들어갈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왜? 나머지는 그냥 뭐 하면 되니까. 똑같은 거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알아들었지? 그런데 이게 다 달라. 다 다르면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다 순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모두 몇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까? 6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들었지? 그럼 얘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 한 가지야,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위, 두 번째 부위, 세 번째 다른 게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겠죠. 이거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11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방정식이 있어요. 그쵸? 원래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방정식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지수가 2개면 식이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뭘 배웠어? 연립 방정식을 배운 거야. 중1 때 처음에 1차 방정식을 배워. 1차 방정식은 x가 하나고 식이 하나니까 x가 구할 수가 있었지. 그리고 중2 때 차수를 올리지는 않고 연립이라고 해서 미지수가 2개인 거를 배우는 거야. 미지수가 2개니까 당연히 식이 몇 개가 주어져? 2개가 주어져서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중3 가서는 이제 뭐 한 거야? 미지수를 늘리진 않고 차수를 하나 더 올린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몇 개죠? 아니, 그 미지수가 몇 개죠? 3개야. 그러니까는 이거의 어떤 근을 구하려면은 식이 몇 개가 되면 3개가 만약에 된다면 x값, y값, z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고1 때 배웠는데 고등상에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작아. 그러한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배웠어 혹시? 기억나? 개수보다 식이 작아요? 부정방정식 들어봤어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x 더하기 y가 3이라고 해볼게. 자, 이거를 만족하는 근은 몇 개일까요? 많아요. 근은 무수히 많죠. 왜 그러냐면 얘는 결국에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들이 다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근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는 거지. 어떤 조건을 붙여?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라는 조건 덕분에 여기는 근이 몇 개로 줄어들어? 딱 2개로 줄어들어.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1.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알았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얘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라고 할 거 없이 방정식이야.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방정식 맞아요. 다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이야. 이런 부정방정식들은 당연히 구하려면은 뭐가 주어져야 돼? 무언가 조건이 주어지는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 x에 쉽게 말하면 정의역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뭘로? 실수를 갖다가 뭐 정수로, 더 작게는 정수를 갖다가 뭘로? 자연수로. 그래 버리면은 그 각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답이었던 게 몇몇 딱 점들만 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뭐 하겠어? 바뀌겠지.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자, 자연수라고 했네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0과 자연수로 나올 수도 있어. 0과 자연수라는 얘기는 누구도 가능하다는 얘기. x, y, z가 0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얘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수가 가장 큰 미지수를 뭐 해라? 기준을 잡아서 푼다 이렇게 얘기했어. 개수가 크다라는 게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은 봐봐. 얘들아 x하고 3x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좀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얘가 x가 있고 3x가 있어. 그럼 x에다가 우리가 자연수를 막 집어넣어봐. 그러면 x는 몇 칸씩 돼? 몇 칸씩? 한 칸씩 뛰지. x가 1이면 1, x가 2면 2 이렇게 뛰는 거야. 미안 얘들아.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는 개수가 가장 큰 거를 먼저 뭐 하는 거야? 기준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잡아주냐?
Z가 뭐일 때? Z가 자연수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0과 자연수 또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음이 아닌 정수면 당연히 뭐죠? 0과 자연수지. 선생님 같으면 음이 아닌 정수로 내겠어 문제를. 자연수로 내는 것보다. 알겠지? 그러면 Z를 뭐부터 시작해야 돼? 0부터 시작하는 거지. 알아들었죠? 자, Z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Z가 1이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X 더하기 2Y는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8. 그러면 이제 또 큰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2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되겠지. 3이면 4, 4면은 2, 5면은 0. 너 안 된다. 지금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Z가 1일 때는 몇 개란 얘기니?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Z가 이번에는 뭐일 때? 2일 때. 그럼 X 더하기 2Y는 얘가 이제 8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이면 2니까 4가 되고요. 2면은 4니까 2가 되겠지. 얘가 3이면 얘는 뭐가 돼? 0 되겠다.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안 되겠지.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Z가 3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Z가 3이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2Y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얘가 1만 되더라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 되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4개하고 2개 더해서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6가지가 정답이 되고요. 얘보다는 확실히 음의 정수로 나오면은 당연히 카운트를 뭐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3번 문제 별표 5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모든 문제가 얘들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직접 세기. 직접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쵸?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 경우는 여집합처럼 전체에서 아닌 거. 조건이 아닌 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2가지를 다 계산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알겠니?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소의 곱이 15에 뭐라 그랬어 얘들아? 배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15의 배수가 그러면 아닌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도 있어?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 해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얘를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여사건의 방법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못해요. 경험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 계산하는 내가 방법이 있냐 근데 그 가지수가 너무나 복잡하고 많으면 당연히 여사건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고 직접 계산 뭐 가능하겠구나 뭐 2-3가지 정도가 계산하겠구나 그러면요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15의 배수라고 했네. 그치? 그럼 15의 배수이려면 누구하고 누구가 반드시 필요하죠? 5 필요하고 또 3 필요하지. 그러니까는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하나씩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있어야 15의 배수.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일단 보세요. 자, 3하고 5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6과 5도 가능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3과 5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선택권이 없죠. 네. 결론적으로 3과 5를 빼고 나머지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은 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2의 4제곱해서 몇 개가 생깁니까? 16개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6하고 5 같은 경우도요. 얘네가 반드시 와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돼? 16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냐? 그럼 또 다른 건 없잖아. 그치?
뭐 9, 5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3, 10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해가지고 32개구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5번 체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안 될까?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어떤 게 겹치죠? 6, 5만 잠깐만. 3하고 6하고 5가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서도 카운트가 됐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뭐 한 거야?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3, 6, 5가 들어가는 경우가 몇 번 카운트가 됐어? 2번 됐어. 한 번 돼야 되는데 한 번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러면 당연히 6개 중에 3개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해서 8개가 되겠지. 그러면 32개에서 8개를 빼서 20 몇 개가 정답이 돼야 됩니까?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자,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잘 들어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3하고 5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를 A집합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6하고 5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 B집합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냐?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야. 왜? A가 돼도 좋고 B가 돼도 좋으니까. 그럼 우리가 합집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를 체크해야 돼? 교집합을 체크해야 돼. 교집합을. 알겠지? 그 교집합이 바로 누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교집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3, 5일 때 6이 들어가는 거나 6, 5일 때 3이 들어가는 게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면은 항상 집합 개념을 좀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A 집합이라고 두 번째 경우 B 집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뭐가 있을 수 있어?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서로 다른 문학책, 역사책, 과학책이 4권, 3권, 3권 있다. 얘네들을 각각 한 권씩의 책을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네. 그쵸? 이거는 뭐 간단하겠다. 문학책 택하는 게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4권 중에 하나니까. 그쵸? 역사책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과학책 몇 가지?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네. 그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항이 몇 개니? 2개야. 여기 항이 몇 개야? 2개. 여기 항이 몇 개야? 4개야. 이거 모두 뭐 하시면 되죠?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게 이제 기본 문제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좀 합시다.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완전 제곱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문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얘들아 제곱이면 얘는 항이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되죠.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겠죠. 얘도 항이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얘는 그럼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3개, 3개니까 9개의 항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다 곱셈 공식에서 뭐 했던 거니까? 배웠던 거니까.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됩니까? 항이? 4개. 항이 4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항이 몇 개가 됩니까?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치? 그 2개를 곱하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2제곱이나 3제곱, 여러분이 뭐 4제곱까지는 여러분이 뭐 직접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확통 이제 그 과목 가면은 이제 뭐 100제곱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 원리가 다 있거든, 이게 사실은. 쌤이 사실은 고등 상해에서 이거 마풀 교과서 나갈 때 원리 다 설명하기는 했어, 그때 한번.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n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들어가거나 반드시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 이게 약간 뭐하고 똑같습니까? 집합에서 뭐 그거 똑같지. 뭐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뭐 A, B, C, D가 있어. 그럼 A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 A는 반드시 들어가고 B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거,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거나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거의 의미는 뭐지? 선택권이
없다는 거지. 원래 선택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서 각 원소마다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네. 자, 이 문제에서 A가 반드시 들어가는 그러면 항은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반드시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시하고 다 계산하고 거기다가 A만 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붙여주면 A가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맞죠? 반대로 A가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A는 반드시 들어가고 A는 반드시 들어가고 S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항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반드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약간 부분 집합의 느낌처럼 그 친구들 무시해주고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뭐 되겠죠. 알아들었죠? 네. 5번은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공부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 자, 6번 문제 갑시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해서 나열한 세 자리 자연수 중 500 이하의 뭘 구하라고 얘들아? 짝수를 구하라 그랬어. 알겠지? 예원아, 조금만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해. 이렇게 일어나서. 너무 아깝잖아. 일어나도 잠이 안 그러면은 물 같은 걸 좀 떠와서 마셔. 물 마셔도 잠. 자, 500 이하의 짝수의 개수 한번 구해보라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얘들아, 이 짝수 개수, 홀수 개수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1부터 9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가 몇 개냐, 홀수가 몇 개냐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짝수, 홀수. 짝수 몇 개죠? 짝수? 4개. 홀수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세 자리야. 이거를 여러분이 뭐 이 정도 해보셔도 괜찮아. 이게 500 이하니까 앞에가 1 올 때, 2 올 때, 3 올 때, 4 올 때 이렇게 해봐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차이만 있냐면 배그 자리에 짝수가 오냐 홀수가 오느냐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짝수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 누가 온다면 짝수가 온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짝수가 하나 뭐 하는 거야? 줄어들겠지. 맞죠? 여기에 만약에 홀수가 오면 준비되어 있는 짝수가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거고 다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오는 경우야? 일단은 홀수가 오는 경우야. 홀수가 온다는 얘기는 1이 오거나 뭐가 온다는 얘기야? 3이 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게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2가지가 된다고 해놓고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1이 왔다고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짝수가 총 몇 개야? 홀수가 5개잖아. 1이 왔잖아. 나머지 몇 개가 올 수 있어? 4개가 올 수 있겠지. 맞죠?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는 게 아니야. 수는 항상 맨 앞자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순서대로 잡을지 아니면 끝에부터 잡을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수들을 먼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계산할지를 계산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 교재에 다양한 수 문제들은 나와 있어. 쌤이 좀 다 설명할 건데 어쨌든 짝수 홀수 문제는 맨 앞에 잡아주고 맨 앞에는 어떻게 잡아주자고? 짝수인 케이스하고 홀수인 케이스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잡을 거고요. 5개인데 홀수 하나가 왔으니까 몇 개가 오면 됩니까? 4개가 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총 모두 몇 가지였어 얘들아? 9개였잖아. 그치? 9개 중에 2개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는 그럼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나머지 7가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케이스는 여기에는 2가 오거나 4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2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5개가 올 수가 있겠죠? 홀수가 하나도 안 왔으니까 5개가 되고 얘는 뭐가 돼? 7가지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7, 2가 이게 뭐니? 얘들아 공통인수잖아. 그렇지? 공통인수니까 14 곱하기 9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맞죠? 자, 계산해보시면 답은 9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 98이니까 4개가 아니고 얘는 4개가 맞죠? 여기가 몇 개가 되는 거지? 여기가 3개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4개인데 하나 왔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 여기는 몇 개 올 수 있어? 3개 올 수 있는 거지. 7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7 맞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7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7에다가 28이니까 98, 5번이 정답이다.